이 밥상머리에서 감히 늙은 주제에 어디서 숟가락질이야? 꼴도 보기 싫네 정말. 남편 영감의 비난으로 시작됐다. 김치찌개는 왜 이렇게 싱거워? 김치만 넣으면 다냐? 당신은 평생 밥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어. 식사를 준비하는 그녀의 등 뒤로 날아오는 비난은 이제 익숙하다 못해 고통스러웠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지난 세월을 되짚었다. 남편에게 받은 상처, 아들과 며느리의 비정한 태도. 그녀의 삶은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 순자 씨는 며느리의 생일 파티를 명분으로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모두 모으자고 했다. 이 밥상머리에서 감히 늙은 주제에 어디서 숟가락질이야? 꼴도 보기 싫네, 정말.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무심하게 던져진 아들의 비수 같은 말에 칠순 노인의 숟가락은 허공에서 멈췄다. 덜그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숟가락은 상 위에 떨어졌고 방금 지은 뜨거운 밥알 몇 개가 튀어올랐다. 이순자 여사 72세. 이름처럼 순하게 살아온 그녀의 눈빛에는 지금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의 오랜 보금자리였던 이 집의 식탁, 밥 먹는 시간은 언제부턴가 그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어버렸다. 남편 김영감은 그녀의 존재를 지우개로 지우려는 듯 외면했고 아들은 노골적인 무시와 멸시를 퍼부었다. 며느리는 안방 문턱조차 넘지 않는 투명 인간 취급이 일상이었다. 그녀의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한 아파트에서 그녀는 마치 얹혀 사는 객처럼 취급받았다. 젊은 시절 남편의 사업 실패와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새 아들을 키워낸 순자 씨는 이제 노년의 삶이 고작 이 지경에 처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철처럼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늙은 아내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남편, 그리고 그 못난 아버지를 빼다 박은 듯 어머니를 무시하는 아들 내외. 이 집에 그녀의 자리는 없었다. 오직 차가운 그림자만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매일 아침 6시, 알람 소리도 없이 순자 씨는 눈을 떴다. 70년을 살아온 몸은 이제 스스로 시간을 알았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순자 씨의 하루는 남편 영감의 비난으로 시작됐다. 김치찌개는 왜 이렇게 싱거워? 김치만 넣으면 다냐? 식탁에 앉은 남편 영감의 첫 마디였다. 죄송합니다. 김치가 좀 덜 익어서. 당신은 평생 밥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어. 70년을 살았으면 이제 좀 배웠어야지. 남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순자 씨는 고개를 숙였다. 손이 떨렸다. 식사를 준비하는 그녀의 등 뒤로 날아오는 비난은 이제 익숙하다 못해 고통스러웠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아들이 옆에서 거들었다. 아버지, 그냥 배달시켜 드세요. 엄마 음식은 솔직히 좀. 그렇죠. 그러게 말이야. 요즘 배달 음식도 잘 나오던데. 제가 다시 끓여올게요. 순자 씨가 일어서려 하자 며느리가 핸드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다. 어머님, 그냥 드세요. 저는 안 먹을게요. 며느리는 그저 말없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이었다. 순자 씨의 존재는 그녀에게 공기와 같았다. 순자 씨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70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순자 씨는 고개를 숙였다. 젊은 시절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을 때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세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다. 모두 그녀의 피땀이었다. 하지만 70평생을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건 멸시와 조롱뿐이었다. 엄마, 설거지는 하고 가세요.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다. 네, 알았다. 자식들이 모두 출가한 후 순자 씨는 남편과의 단둘이 남은 시간에 기댈 희망이 있었다. 이제는 우리 둘이서 편하게 살 수 있겠지. 하지만 남편은 그녀를 철저히 외면했다. 아침 식사 후 남편은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어디 가십니까? 산책. 점심은 집에서 드시고. 아니, 밖에서 먹고 올 거야. 남편의 대답은 차가웠다. 그의 눈에는 이미 다른 여자가 들어와 있었다. 순자 씨는 알고 있었다. 남편이 만나는 그 여자를.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50대 여자. 남편보다 20살이나 어렸다. 그 여자를 만나러 매일같이 집을 나섰다. 잘 다녀오세요. 순자 씨는 힘없이 말했다. 남편은 대답도 하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다. 쾅! 문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순자 씨는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자식들에게 흠이 될까봐. 이 가정이라도 지켜야지. 자신이라도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그녀는 혼자 식탁을 치우며 남편이 입고 간 잠옷을 정리했다. 말없이 남편의 옷을 다리고 저녁 밥상을 미리 준비했다. 남편이 돌아올 시간은 언제나 밤 10시 넘어서였다. 저녁 드시고 가셨어요? 응. 그럼 이 밥은 치워. 배불러. 남편은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순자 씨는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을 혼자 치웠다. 설거지를 하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늙은 아내의 헌신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림자나 다름없었다. 밤 11시 순자 씨는 작은 방에 누웠다. 안방은 남편이 차지했고 그녀는 서재 옆 작은 방에서 잤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죽을 때까지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나?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의 가슴 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끝낼 날이 올 것이라고. 순자 씨는 그날을 꿈꾸며 눈을 감았다. 애치. 어느 날 아침 순자 씨는 심한 기침으로 눈을 떴다. 온몸이 으슬으슬 떨렸다. 이마를 짚어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감기에 걸렸나? 순자 씨는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렸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으니까.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지만 어지러움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대로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몸을 누였다. 몸져 누운 그녀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전 10시쯤 며느리가 방문을 열었다. 어머님, 아침 안 하세요? 미안하다. 몸이 좀. 아, 그래요? 그럼 저희는 밖에서 먹을게요. 며느리는 그 말만 남기고 문을 닫았다. 관심도 걱정도 없었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는 큰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어머님, 저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요. 3일 후에 올게요. 아, 그래. 며느리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다. 아들도 출근하며 한마디 던졌다. 엄마, 저 오늘 회사 일 때문에 늦어요. 저녁 혼자 드세요. 몸이 안 좋은데. 네. 뭐라고요? 아, 늦었다. 다녀올게요.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황급히 외출했다. 순자 씨의 말은 끝까지 듣지도 않고 남편은 더했다. 저녁 늦게 들어온 남편은 아예 순자 씨의 방 근처에도 오지 않았다.
거실을 지나가다 순자 씨가 기침하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여보, 물 좀.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밤새도록 열에 시달렸다. 이불을 덮으면 더워서 땀이 흘렀고 벗으면 추워서 떨렸다.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목은 칼로 긋는 듯 아팠다. 누가 물 한 잔만 떠다 줬으면.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새벽 4시 순자 씨는 겨우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목이 너무 말랐다. 약이라도 먹어야 했다. 부엌에 불을 켰다. 식탁 위에는 냉장고에 넣어둔 찬밥과 어제 끓인 김치찌개뿐이었다. 접시들은 그대로 싱크대에 쌓여 있었다. 아무도 설거지도 안 했구나. 순자 씨는 주전자에 물을 끓였다. 손이 떨려서 주전자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다. 찬밥을 그릇에 담고 끓는 물을 부었다. 김치 몇 조각을 얹었다. 그렇게 대충 말아먹었다. 뜨거운 물에 부른 밥은 푹 퍼져서 맛이 없었다. 하지만 먹어야 했다. 약을 먹으려면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그 순간이었다.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흑. 순자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울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젊어서는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자기 몸 하나 제대로 돌볼 줄 몰랐다. 남편이 사업 망했을 때 그녀는 하루에 3군데씩 일을 했다. 새벽에는 청소, 낮에는 식당 보조, 저녁에는 설거지. 아이들 학비를 벌기 위해서였다. 자신은 병원 한 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다. 아프면 그냥 참았다. 약국에서 상값싼 약으로 버텼다. 그런데 늙어서도 이 모양이라니. 그녀의 가슴 속에는 미처 터뜨리지 못한 분노와 서러움이 응어리졌다. 왜 나만 이렇게. 약을 먹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짚었다. 결혼 50년. 남편에게 받은 상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외도, 무시, 폭언, 냉대. 아들과 며느리의 비정한 태도도 떠올랐다. 내가 이 집을 샀는데 내 돈으로. 그런데 왜 나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야 하지? 왜 내 집에서 내가 눈치를 봐야 하는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순자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더 이상은 안 돼. 그녀의 삶은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 아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 내 인생을 찾아야 해. 내가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해. 순자 씨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빛났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며칠 뒤 감기가 조금 나아진 순자 씨는 우편함을 확인하러 1층으로 내려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우편함. 그녀는 열쇠로 우편함을 열었다. 몇 장의 우편물이 들어 있었다. 그중 하나를 꺼내보는 순간 순자 씨의 손이 멈췄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였다. 이 집이 내 집인데. 순자 씨는 고지서를 꼭 쥐었다. 아파트는 아들 명의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이 아파트는 순자 씨가 평생 모은 돈과 친정에서 물려받은 땅을 팔아 마련한 것이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순자 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 이 아파트를 샀다. 아들 명의로 해두면 세금도 아끼고 나중에 상속세도 안 나온다고 했지. 당시 남편과 아들의 말을 믿고 명의를 아들로 했던 것이 후회됐다. 집으로 올라온 순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들아,
네. 재산세 고지서 나왔던데. 아들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네,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무덤덤한 말투였다. 그런데 말이야. 엄마, 저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아들은 순자 씨의 말을 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순자 씨는 거실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불안했다. 혹시나 아들이 이 아파트를 팔아버리는 건 아닐까? 며칠 전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엿들었다. 여보, 우리 이 집 팔고 더 큰 데로 이사 가는 거 어때? 좋지. 근데 엄마는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어차피 이 집 우리 명의잖아. 그 대화를 들은 순자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내 집을 팔아? 나를 요양원에? 그녀의 유일한 보금자리였다. 이곳을 잃으면 그녀는 정말 갈 곳이 없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뭔가 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결심했다. 시장 좀 다녀올게요. 남편에게 말하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시장이 아니었다. 시내 중심가의 한 법률 사무소였다. 어서 오십시오. 5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가 순자 씨를 맞이했다. 저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순자 씨는 은밀하게 변호사를 찾아간 것이었다. 상담실에 앉은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어머님, 정말 그런 일이.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어머님 명의는 아드님으로 되어 있지만 아파트 매입 자금이 어머님의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순자 씨의 눈이 반짝였다. 네. 증거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순자 씨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것들이었다. 통장 내역, 부동산 매매 계약서, 친정, 땅 매각 증명서, 모든 것이 순자 씨 명의로 되어 있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시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제가 이 집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어머님. 법적으로 어머님 것입니다. 순자 씨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워서가 아니라 희망 때문이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천만에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법률사무소를 나온 순자 씨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내 것을 찾을 거야. 내 인생을 되찾을 거야.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50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 이제는 되돌려받을 시간이었다. 순자 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났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며느리, 이번 주 토요일 내 생일이지? 며느리는 순자 씨의 말에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아, 네, 어머님. 집에서 조촐하게 생일상 차려줄게. 가족들 다 모여서. 네, 괜찮습니다, 어머님. 그냥, 아니야. 내 생일인데 당연히 해줘야지. 순자 씨는 며느리의 생일 파티를 명분으로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토요일 저녁 7시, 순자 씨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평소에는 얼굴 보기 힘들었던 남편까지 거실 식탁에 둘러앉았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 며느리가 민망한 듯 말했다. 아니야. 우리 며느리 생일인데. 순자 씨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결의가 숨어 있었다.
자, 다들 앉아라. 가족들이 자리에 앉았다. 생일 케이크에 촛불이 켜졌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어색한 노래가 끝나고 며느리가 촛불을 껐다. 자, 그럼 케이크 자르기 전에 순자 씨가 입을 열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순자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며느리 생일이지만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모두 모으자고 했다. 남편과 아들은 그녀의 말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엄마, 무슨 얘기인데요? 오늘은 그냥 즐겁게. 잠깐만 들어봐. 특히 남편은 옆자리에 앉은 아들의 눈치를 살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여보, 대체 무슨... 조용히 해.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힘이 실려 있었다. 가족들은 순간 침묵했다. 이 아파트 말인데. 순자 씨가 말을 잇자 아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엄마,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오늘 같은 날. 아들이 말을 끊으려 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멈추지 않았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해.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니까. 순자 씨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 아파트는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다. 엄마, 그게 무슨... 입 다물고 들어. 순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친정에서 물려받은 땅 팔고 남편 사업 망했을 때 내가 모아둔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서 겨우 마련한 보금자리다. 그녀는 서류들을 식탁 위에 펼쳤다. 통장 내역, 부동산 매매 계약서, 땅 매각 증명서. 이것 봐라. 다 내 명의야. 내 돈으로 산 거라고. 가족들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남편은 흠칫 놀라 그녀를 쳐다봤다. 여보.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엄마, 그건 우리가 세금 때문에 제 명의로. 세금? 그게 변명이 되냐? 너희는 이 집 팔고 나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잖아. 그게 어떻게...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순자 씨는 남편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당신... 남편의 몸이 굳었다. 당신이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 뭐? 슈퍼하는 그 여자. 이름도 알아. 박미선이지.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내가 자식들에게 행여 흠이 될까봐, 이 가정이 깨질까봐 참고 또 참았던 거다. 엄마, 아버지가 설마... 아들이 소리쳤다. 설마가 아니야. 사실이야. 10년 넘게 만났어. 폭탄 선언이었다.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케이크 위에 촛불 연기만이 천천히 올라갔다.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 이제 다 되갚아 줄 거야. 순자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법적으로 싸울 거야. 이 집도 내 인생도 다시 찾을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였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만 벌린 채 앉아 있었다.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일 축하한다, 며느리.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거실에는 충격에 빠진 가족들만 남았다. 진실은 폭로되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남편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쿵 소리를 냈다. 나를 망신시키려고 작정한 거야?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군. 남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다. 아들 역시 흥분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왜 이러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헛소리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 망치려고 작정하셨어요? 순자 씨는 비웃듯이 웃었다. 헛소리라.
그녀의 웃음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내가 헛소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제 곧 알게 될 거다. 순자 씨는 천천히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또 다른 작은 녹음기도 함께. 이게 뭐야?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증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증거. 순자 씨는 서류들을 하나씩 식탁 위에 펼쳤다. 이건 이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들이다. 첫 번째 서류, 통장 내역이야.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내가 모은 돈, 총 3억 2천만 원. 두 번째 서류, 부동산 계약서. 이 아파트를 살 때 내가 3억을 냈어. 여기 보이지? 순자명의 통장에서 출금. 세 번째 서류, 그리고 내 명의로 된 친정, 땅 매각 증명서. 1억 5천만 원. 이것도 이 집 사는데 보탰어. 가족들의 눈동자가 일제히 서류로 향했다.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이건 아들이 말을 더듬었다. 그래. 이 집은 내 돈으로 산 거야. 내 명의로 해놓은 건 너희 아버지랑 내가 세금 아낀다고 졸라서 그런 거고. 엄마, 그건 입 닥쳐. 순자 씨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이제 이걸 들어봐라.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첫 번째 녹음. 여보, 오늘 못 봐서 너무 아쉬웠어. 남편의 목소리였다. 다정하고 부드러운 톤. 나도요. 빨리 보고 싶어요. 여자의 목소리. 다음 주에 제주도 가자. 내가 예약해놨어. 정말요? 와, 좋아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어디서? 당신 차에 몰래 녹음기 설치해뒀어. 6개월 전부터. 순자 씨는 차갑게 말했다. 두 번째 녹음이 재생되었다. 이번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였다. 여보, 우리 이 집 팔고 강남으로 이사 가자. 아들의 목소리. 좋지. 근데 엄마는? 며느리의 목소리. 엄마는 이제 쓸모없어. 아파트도 우리 명의로 해놨으니 아무것도 못해. 요양원 보내면 되겠네. 그래.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면 되니까 부담도 없고. 녹음 파일 속에는 아들이 엄마는 이제 쓸모없다. 아파트도 우리 명의로 해놨으니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가족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언제?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남편은 분노와 당황스러움에 얼굴이 시뻘개졌다. 당신이 감히, 내가 감히? 순자 씨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이 10년 넘게 바람 피우면서 나한테 한 짓은 뭔데? 그건, 아들아, 내가 나를 쓸모없다고 한 거, 요양원 보낸다고 한 거 다 들었어. 엄마, 저는 그냥 농담이었다고. 순자 씨는 냉소를 지었다.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변명을 하려고? 순자 씨는 싸늘한 눈빛으로 가족들을 둘러봤다. 케이크 위의 촛불은 이미 다 녹아내렸다. 이제 누가 헛소리를 하는지 알겠나? 침묵. 무거운 침묵만이 거실을 가득 메웠다. 순자 씨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간다. 이 집 소유권 반환 소송,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 다 진행할 거야. 엄마, 제발. 늦었어. 기회는 끝났어.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승리는 그녀의 것이었다. 녹음 파일의 내용이 식탁 위에서 잔혹하게 울려 퍼지자 남편 김영감은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순자 씨에게 달려들었다. 이 망할 늙은 것이 감히 내가 너 때문에 평생을 시달렸는데 이제 와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 작정이야? 내까짓 게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이라곤 평생 잔소리밖에 없었지.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된 적이 있었어? 아니,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 위로가 된 적이 있냐고. 내년이 내 발목을 잡는 바람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그는 순자 씨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삿대질을 해댔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순자 씨는 흔들리는 몸을 바로잡고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내가 당신에게 평생을 바쳤는데 돌아온 건 겨우 이따위 취급이었단 말이야?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청춘 다 바치고 당신 사업 실패 수습하느라 친정 재산까지 다 갖다 바쳤어. 밤낮으로 일하며 새 아들 키웠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당신한테 불평한 적 있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인생이 당신 때문에 망쳤다고? 당신이야말로 내가 아니었으면 길바닥에 나앉았을 사람이야. 순자 씨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다. 내가 자식들 얼굴에 먹칠할까봐, 이 가정이 깨질까봐 참고 또 참았어. 당신이 밖에서 다른 여자랑 희희낙낙거리는 거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고 밤늦게 들어오는 당신 밥상까지 차려줬어. 그런데 돌아온 건 고작 아들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투명 인간 취급당하는 거였어? 나한테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다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당신들한테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데? 내 인생은 원래 이렇게 비참해야 했던 거야?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내가 죽어서도 눈 감지 못할 원한을 품게 만들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숨죽이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들은 어머니의 울분 섞인 외침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아버지 편을 들었다. 엄마, 아버지가 흥분하시잖아요. 그만하세요. 이게 무슨 난리예요. 대체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엄마가 이런 식으로 망신을 줘야겠어요? 엄마가 뭘 그렇게 대단하게 했다고 이렇게 유세를 떨어요? 아버지가 당신 혼자 벌었으면 이만큼 살았겠어요? 다 아버지 덕분이지. 아들의 말에 순자 씨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다. 아니, 내 아버지 덕분이라고? 내 아버지가 뭘 했는데? 내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들고 나간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그 돈 다 내가 메웠어. 내 아버지가 외도하고 다닐 때 너희들 밥이라도 굶을까봐 내가 밤새도록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남의 집 허드렛일 해가면서 너희들 학비 벌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다 아버지 덕분이라고? 내 아버지 같은 사람. 낳아준 게 내 죄라면 죄지. 내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게 내 아니다. 순자 씨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 속에는 더 이상 서러움만이 아닌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함께 섞여 있었다. 그녀의 폭발적인 감정은 식탁에 앉아있던 가족들을 압도했다. 누구 하나 쉽게 입을 열 수 없었다. 이 분위기 속에서 순자 씨는 더 이상 약하고 무능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평생 억눌렸던 감정을 터뜨리며 자신의 존엄을 되찾으려는 한 마리 사자 같았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시작이었다. 순자 씨의 분노는 식탁 위에서 폭발했고 그 이후로 그녀는 이전의 순하고 헌신적인 노인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변호사와 함께 아들 내외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아들 앞에 내밀었다. 이순자 여사님께서 아파트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아파트 매입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고 어머님께서 증거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순자 씨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아파트는 내 거다. 내가 나를 길바닥으로 내쫓으려 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 내 권리를 찾을 거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붙들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아파트가 엄마 거라고? 변호사는 이어서 남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김영감님께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도 증거와 함께 오랜 기간 어머님을 정신적으로 학대한 증거도 충분합니다. 남편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그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당신은 평생 나를 무시하고 짓밟았어. 내가 당신의 재산 증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내가 당신 자식들 키우느라 어떤 고생을 했는지 당신은 평생 몰랐을 거야.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차례야. 순자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박혔다. 아들은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순자 씨에게 소리쳤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엄마가 이러면 우리 가정이 다 깨져요. 세상 사람들이 엄마를 손가락질할 거예요. 순자 씨는 코웃음을 쳤다. 이미 깨진 가정인데 뭘 더 깨져?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들 눈치 보며 살지 않을 거야. 내 인생 내가 찾을 거야.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이혼 소송과 함께 당신이 만나던 그 여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거다.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그동안 주지 않았던 생활비, 내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권리, 모든 것을 다 받아낼 거야. 당신의 퇴직금도 압류할 거고 당신 명의로 된 부동산도 전부 조사할 거다. 당신이 평생 모았다고 자랑하던 그 재산들, 과연 당신 혼자 벌어서 모은 건지 법정에서 밝힐 거야. 순자 씨의 말은 치밀한 계획 하에 나온 것이었다. 그녀는 지난 밤새도록 변호사와 상의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치밀한 응징의 시작이었다. 남편과 아들 내외는 순자 씨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망연자실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무시하고 짓밟았던 늙은 노인이 이렇게 무서운 존재로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이젠 그들의 차례였다. 순자 씨의 응징은 단순히 소송 제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사연을 공개했다. 늙었다고 여자라고 무시당하는 세상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고통받는 모든 노인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자 씨의 사연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70대 노인의 통쾌한 복수극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그녀의 이야기는 큰 화제가 되었다. 남편 김영감은 사회적으로 매장될 위기에 처했다. 그의 외도 사실과 함께 평생 아내를 학대하고 무시했던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아들도 직장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기 시작했다. 불효자라는 낙인이 찍혔고 그의 회사 생활은 위태로워졌다. 며느리는 순자 씨에게 찾아와 무릎 꿇고 빌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손가락질해요.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 주세요. 하지만 순자 씨는 단호했다. 너희가 나한테 했던 짓을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너희는 나를 어떻게 대했나?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나는 너희에게 보여줄 게 많아.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였는지, 너희가 어떤 추악한 짓을 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릴 거야. 순자 씨는 법정에서 남편의 외도 증거들을 낱낱이 공개했다. 내 연녀와의 통화 녹음, 호텔 영수증, 주고받은 메시지 등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남편은 변명 한마디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아파트 소유권 반환 소송에서도 순자 씨는 압승했다. 그녀가 제시한 통장 내역과 부동산 계약서는 아파트가 그녀의 돈으로 마련된 것임을 명확히 증명했다. 결국 아파트는 순자 씨의 명의로 되돌아왔고 남편에게는 상당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명령이 내려졌다. 순자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퇴직금을 압류하고 그 명의로 된 부동산들을 조사하여 추가적인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조금의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응징은 치밀했고 통쾌했으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순자 씨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되찾았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돈이나 재산을 되찾는 것을 넘어 자신을 짓밟았던 이들에게 인간적인 가치를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이 세상에 무시해도 되는 존재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노년의 존엄성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법정에서 패소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남편 김영감은 모든 것을 잃은 채 순자 씨에게 무릎 꿇고 빌었다. 순자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이 늙은이 갈 곳이 없구나.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 내외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직장까지 잃게 될 위기에 처했고 사회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고통받았다. 어머니, 저희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어머니를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그들은 순자 씨에게 매달리며 애원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눈물을 믿지 않았다. 평생을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비참한 뿐이었던 지난 세월이 그녀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지금 와서 이러면 뭐가 달라지는데? 내가 아플 때, 외로울 때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지? 당신들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이제 와서 갈 곳이 없다고? 내가 갈 곳 없을 때는 누가 나를 찾아줬지? 순자 씨는 더 이상 과거에 약하고 무기력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었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아파트 소유권을 되찾고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냈다. 그녀의 통장에는 평생 벌어본 적 없는 큰 돈이 쌓였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아파트를 팔고 작은 오피스텔을 구해 독립했다. 오랜 꿈이었던 세계 일주를 계획했고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그늘이 없었다. 활짝 피어난 꽃처럼 밝은 미소가 가득했다. 반면 남편과 아들 내외는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 남편은 늙은 몸으로 허드렛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아들은 실직 후 방황하며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 며느리는 뒤늦게 남편을 원망하며 부부 사이는 파국을 맞았다. 순자 씨의 삶은 완전히 뒤집혔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벗어나 찬란한 노년의 삶을 시작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자 같은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순자 씨는 새 오피스텔의 넓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거실 가득 쏟아져 들어왔다. 따뜻했다. 이제 이곳은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곳. 새로운 삶은 마치 그녀를 위해 준비된 선물 같았다. 이게 자유구나. 순자 씨는 커피를 홀짝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법정 다툼은 끝났다. 승소했고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며칠 후 순자 씨의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순자야. 나야, 영희. 오랜 친구 영희의 목소리였다. 어머, 영희야. 얼마만이야? 30년 만이지 뭐. 너 소식 들었어. 신문에도 나오던데? 순자 씨는 쑥스럽게 웃었다. 아이고, 창피하게. 무슨 소리야. 너 정말 대단해. 나 뉴스 보면서 울었다니까? 어느 날 옛 친구 영희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었다. 친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며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순자야, 우리 제주도 갈래? 아니, 유럽. 유럽 가자. 유럽? 우리가? 왜 못 가?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지. 순자 씨는 기꺼이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아. 가자. 평생 한 번도 못 가봤잖아. 그래. 다음 달에 이탈리아 가는 거야. 전화를 끄는 순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73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다. 그녀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꿈을 하나씩 실현하기 시작했다. 다음 주 월요일, 순자 씨는 문화센터에 등록했다. 어머님, 어떤 강좌에 관심 있으세요? 영어요. 영어 배우고 싶어요.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헐로 마이 네임 이즈 순마이너스야. 순자 씨는 70이 넘은 나이에 알파벳부터 다시 시작했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신났다. 수요일에는 요리 강습에도 등록했다. 오늘은 프랑스 요리 라따뚜이를 만들어 볼게요. 라따뚜이요? 네, 프랑스 가정식입니다. 순자 씨는 새로운 요리를 배우며 즐거워했다. 김치찌개만 끓이던 내가 프랑스 요리를 하다니. 매일 아침 7시에는 요가 학원에 갔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순자 씨는 요가 매트 위에서 몸을 단련했다. 50년 넘게 남의 뒷바라지만 하느라 혹사당한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일상은 활기로 가득 찼다. 한 달 후 순자 씨는 지역사회복지관을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봉사활동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머님, 어떤 봉사를 원하세요? 상담 봉사요. 저처럼 힘든 노인분들 상담해드리고 싶어요. 순자 씨는 사회복지관에서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했다. 할머니, 남편이 저를 너무 무시해요. 70대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순자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었다. 할머니도 할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에서 희망이 보였다. 순자 씨는 보람을 느꼈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녀는 과거의 상처가 자신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저녁 순자 씨는 오피스텔 베란다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늘 영어 수업에서 I am free를 배웠다. 나는 자유롭다. 정말 그렇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복수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다.
순자 씨는 거울 앞에 섰다. 73세의 얼굴. 주름이 많지만 이제 그 눈빛은 생기로 가득했다. 순자야, 잘 살자. 남은 인생, 내 인생이야.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남은 인생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겠다고.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겠다고. 순자 씨는 미소 지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였다. 1년이 흘렀다. 순자 씨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오피스텔의 작은 정원에 심은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꽃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구나. 영어 수업, 요가, 봉사활동. 그녀의 일상은 충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순자 씨의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번호였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였다. 순자 씨는 잠시 침묵했다. 1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 무슨 일이냐?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없으니 저희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들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비로소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것이다. 아내와도 이혼 위기까지 갔습니다. 회사에서도 힘들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다. 순자 씨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엄마. 하지만 너희가 나한테 했던 짓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순자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용서는 너희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다.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너희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녀는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을 힘들게 했던 과거의 감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였다. 그래도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시청 앞 카페로 와라. 정말요? 엄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약속해라.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증명해 보여라. 순자 씨는 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완전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기회를 말이다. 토요일 오후 2시 카페 창가에 앉은 순자 씨 앞에 아들 내외가 나타났다. 그들의 모습은 1년 전과 달랐다. 초췌하고 수척해 보였다. 엄마. 아들과 며느리는 순자 씨 앞에 앉았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시어머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다. 아들도 고개를 깊이 숙였다. 엄마,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엄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는지 다 잊고 살았습니다. 순자 씨는 그들의 진심을 느꼈다. 며칠 후 남편 김영감도 찾아왔다. 순자 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나요. 순자 씨는 문을 열어주었다. 남편은 현관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소. 73세 노인이 무릎을 꿇은 모습은 처량했다. 50년을 당신한테 못되게 굴었소. 이제야
이제야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았소. 순자 씨는 남편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세요. 늙은 사람이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순자 씨가 말했다. 엄마. 하지만 과거는 잊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힘이니까. 순자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앞으로는 서로에게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자.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야. 새로운 관계로. 그녀의 말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인정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그녀의 강력한 의지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칼을 들고 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의 마음으로 자신과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다. 그녀의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자 그녀의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순자 씨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복수로는 얻을 수 없었던 평화, 용서를 통해 찾은 자유.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승리였다. 어느 햇살 좋은 오후 순자 씨는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활짝 웃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주름마다 행복이 가득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아름다운 여운으로 가득 찼다.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었던 남편과 이혼 후 순자 씨는 완전히 달라진 70대 여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